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디센터 NFT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웹 3.0의 핵심 요소인 NFT 프로젝트의 운영 전략과 실제 사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디센터 아나운서 조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이 NFT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디센터의 도예리 취재팀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디센터 취재팀장 도예리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디센터는 서울경제 산하 블록체인 전문 매체로 지난 2018년 창간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매체로 암호화폐, NFT, 웹3 등 생태계 전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디센터 NFT 세미나입니다. 최근 웹3 열풍을 타고 정말 많은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와 NFT를 사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유의미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도예리 취재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델리오에서 01ETC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델리오 박은별 대리님의 인사 말씀 들어본 뒤 송명은 델리오 01ETC 팀 대리님께서 공모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델리오 라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델리오 마케팅팀 박은별입니다. 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델리오 라운지는 넘버원 크립토뱅크 델리오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랜딩, 그리고 뱅크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2018년 설립 이래 국내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업권법 제정 세미나는 물론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방송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매주 가상자산, 투자,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클리 아카데미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델리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수리받은 35개 기업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 예치, 랜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국제 가상자산 표준 라이선스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를 취득하였습니다. 델리오의 주요 서비스로는 가상자산 예치, 랜딩, 뱅크, 탈중앙화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 01ETC가 있습니다. 예치와 랜딩은 전통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예금과 대출 서비스이며 뱅크 서비스는 일종의 수탁 서비스와 파킹 계좌가 합쳐진 개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보관만 해 놓으시면 매일 복리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론칭한 NFT 마켓 01ETC의 경우 다양한 기획전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 디자인 재단과 함께 DDP NFT 콜렉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앞으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이 함께하는 시대에 그 사이를 잇는 가두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델리오 소개를 간략히 마치며 NFT 마켓플레이스 01ETC는 큐레이터 송명은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FT 마켓플레이스 01ETC의 큐레이터 송명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01ETC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ETC는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 델리오의 자회사로 공과 일로 탄생한 NFT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여러 기업들과 MOU를 맺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를 통한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1ET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저희는 NFT 판매와 구매 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NFT 렌탈 및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주요 기획전이 있을 경우 작가와 작품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NFT 프로젝트 및 신진 기성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왔고 현재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공모전 참여작들은 DDP에서 오프라인 전시 기회를 가지게 되는 DDP NFT 콜렉팅 볼륨 1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10월 11일부터 DDP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모전의 2차 접수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NFT 시작점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변화를 대비하시는데 오늘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ETC와의 콜라보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과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면서 이번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이 NF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신세계가 선보인 이 푸빌라는 지난 6월 판매 시작 1초 만에 10,000개가 완판되는 기록적인 신화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B2C 기업의 NFT 적용, 신세계 NFT 푸빌라, 기획에서 탄생까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의 김용성 미래영업 전략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세계백화점 미래영업 전략팀장 김용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이제 되게 좀 많이 쑥스럽기도 하고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잘 설명을 잘 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좀 소속된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름이 너무 거창해요. 6월달에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영업 전략팀이라는 조직이 세팅이 됐는데 일단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보시면 이제 백화점의 좀 미래 먹거리를 좀 발굴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게 3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푸빌라 NFT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푸빌라 로드맵에도 있는 이제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신세계백화점이랑 한컴 그룹이랑 MOU 맺고 메타버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좀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한 이번 주에 이제 입찰 공고 띄우고 한 12월 정도부터 이제 착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또 푸빌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웹 3.0 영역에서 뭔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같이 뭔가 협업의 기회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노래방에서만 잡다가 무대에서 잡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제 올해 2월이었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보도자료 기사 제목입니다. 신세계가 유통업계 최초로 이 자체 NFT를 제작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증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게 한 50군데 이상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했던 취지는 이제 NFT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래쪽에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이제 NFT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이슈 메이킹을 해보자라는 측면에 그 마케팅 관점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세계 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할 때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MZ 세대가 뭔가 애플 리셀 마켓에 일광을 하는데 거기에 또 NFT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더라. 그렇다 그러면 이 NFT라는 게 하나의 컨텐츠로서 뭔가 그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결과는 좋았습니다. 여드라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15만 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낳았고, 뭐 기술적으로는 아마 좀 단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이제 그라운드X 쪽에 그 클립 드랍스 쪽은 이제 별도 플랫폼이니까 이제 클립 파트너스라고 B2B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클립 지갑을 연동해가지고 미러링하는 형태로 지갑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쪽이랑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1개월여 만에 좀 준비를 해서 론칭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유의미한 결과는 있었으나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프로젝트가 같이 거의 한 2주 상관으로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신세계가 이제 솔옵션이랑 그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분 투자 하기 전에 이제 솔옵션 쪽이랑 지분 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위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한 보름 만에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이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속도로 일하는 거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준비했던 건 아니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약간 아트와 컨텐츠 접목하는 차원에서 서로 옥션 컨택을 했고, 기존에 이제 기성 작가들 말고 이제 신인 작가의 좀 약간 이 플레이그라운드 형태로 해서 제로 베이스라는 게 이제 영원부터 시작하는 경매입니다. 영원으로 시작한다는 건 이 최저가가 영원이다 보니까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예요. 그런데 이제 신인 작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등단의 기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NFT를 한번 결합을 시켜봤어요. 실물 작품이랑 이제 NFT가 결합되면 이게 어떤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기대를 했던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NFT 발행에 관심 있는 작가 8분 그리고 51점에 대해서 NFT를 같이 주고 나머지 작가분들은 그냥 이제 실물 작품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했던 건 NFT가 접목되어 있는 작품이 이제 이게 실시간 경매란 말입니다. 되게 경매가가 막 피크를 치고 엄청 빠르게 솔드아웃이 되고 이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이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NFT가 결합되어 있지만 좀 늦게 솔드아웃이 났고, 그리고 그냥 단순 실물 작품들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내린 결론은 실물 작품이 NFT보다는 더 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또 마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 뱅크시 사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티스트 뱅크시가 바보들이라는 작품 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가 한 10만 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튜버에다가 그 실물 작품을 불태우는 영상을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 작품은 없어지고 이제 불태우기 전에 NFT로 스캔을 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NFT를 가지고 오픈시에 올리니까 얘가 약 38만 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걸로 봐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왕 할 거 그냥 NFT만 해볼 걸, 괜히 실물 작품에 어렵게 그것도 한 51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QR마다 전부 다 랜딩되게 만들라고 이제 노가다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후회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내부 저희 내부 분위기는 이제 이랬습니다. 진짜 되게 새로운 시도였고, 그리고 이슈 메이킹도 뭐 사실 이제 어르신들 그 지면 기사에 아침마다 뭐 조중동의 매일 경제는 막 보시잖아요. 거기 나오니까 좋아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크립토씬에서의 반응들도 좀 살펴봤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기념품일 뿐이고 뭐 부정수에 불과한 건데 어떠한 가치가 있겠냐, 이게 무가치한 거지. 그래도 대기업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건 그래도 박수를 볼 만해. 이 정도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자 그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뭐야? 라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각을 잡고 좀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비플, 크립토키, 이제 제가 스터디한 항목들이에요. 쭉 이제 NBA, 탑샷,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PFP 프로젝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P2A, 다오, 토크노믹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쭉 스터디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내렸던 결론은 끝판왕이 BAYC구나. 그리고 그 끝판왕이 좀 필적할 만한 상대가 두들. 그리고 이제 딱 그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정리한 거에 앞서가지고 또 이 선지자분들이 BAYC에 대한 성공 포인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짚어주잖아요. 강력한 커뮤니티가 되게 파워풀하고, 그리고 BAYC는 디지털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IP 권리 제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웹 3.0에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가치들을 잘 해내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니 이 커뮤니티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명품이라는 요소는 기존에 이제 백화점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와 되게 높은 이제 relevant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IP 권리 제공에 대한 부분, 이게 과연 대기업이 가능할까? 이 IP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그냥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퀘션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프로젝트들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도지 사운드 클럽, 실타래, 맥콩, 선미야, 메타토이 드래곤들 다 보니까 되게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 시장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 또 따져봤죠. 사업성. 따져보니 당시만 해도 이제 평균적으로 민팅 수익이 한 30억 이상 정도가 이제 하나로 꽂히는 구조. 그리고 2차 거래 수익이 월에 한 4억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 뭐 일례로 메타콩즈는 하루에 몇천만 원씩 통장에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엄밀히 말하면 영업이익률도 아니에요. 저기에서 관리이익에 가까운 숫자인데 저게 80% 이상.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베이스가 깔린다라면 이건 속도의 문제다. 빨리 치고 나가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이슈를 선점해보자 라는 이제 마케터로서의 이제 그런 좀 욕망이 딱 요겁니다. 이건 꼭 해야 해. 이제 그 욕망이 뿜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되죠. 고민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뿜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하나의 저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처음에는 바라보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 또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얘를 사업성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걸 또 조직 안에 어떻게 설득하지? 이제 이 부분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 우위인 존재가 누구냐? 기술 기반이 우위냐? 기획 기반이 우위냐? 파운더가 우위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담당자 하나랑 저 둘이서 시작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게 조직에서 인력을 갖춰주고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이 지난한 과정인 걸 알다 보니 엄두가 안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게 사실 저희 상무님이랑 저랑도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데 그분이 10월 달부터 저한테 카톡으로 NFT 아침마다 되게 싫은 카톡이 있어요. 제가 회사를 되게 일찍 나요. 7시 반쯤 나오는데 그
그분이 저랑 비슷한 시간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출근하시면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뭐 NFT 기사, 메타버스 기사 이런 거 자꾸 보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씹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씹었어요. 1월 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씹었다가는 혼나겠다. 그래서 그때 람다 쪽이랑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라운드 쪽이랑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 총에서 올해는 NFT가 하나의 화두가 될 거라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민팅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이 규제를 빌미로 내부에서 나쁜 얘기를 계속 엉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 규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이런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힘들다라고 하면 넘어갔는데, 제가 뿜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규제를 극복할 방안을 이제 스스로 법무랑 이제 좀 찾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한번 긁어보고 봤어요. 우리가 과연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푸빌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IP가 있습니다. 푸빌라와 친구들이라는 IP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2017년 겨울에 나왔어요. 그 연말 그 시즌 테마를 이제 대표하기 위한 하나의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게 한번 키워보려고 얘를 이제 여름에도 한번 등장을 시켜보고, 또 그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인 로즈 비베랑 콜라보레이션도 해봤어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백화점에 다니는 고객은 제가 푸빌라야 정도에 대한 인지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인지도 조사를 해도 진짜 최초 상기도는 뭐 택도 없고 이제 뭐 보조인지도 정도가 약간 올라오는 정도 수준? 그래서 얘를 이제 이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좀 키워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얘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이렇습니다. 이 인기 캐릭터 되게 택도 없죠. 쫙 이제 뭐 전망 루피한테도 아마 처절하게 발리는 저 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접근법을 좀 이렇게 봤어요. IP 관점에서 푸빌라 PFP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이게 조직에서의 니즈, 그리고 이제 마케팅 사이드에서의 니즈도 충족을 시키면서 우리가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이제 가장 그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그죠? 어차피 우리가 푸빌라 IP를 키우기 위해서 신세계는 비용 집행을 합니다. 그게 전사 테마가 되었든 매년 일정 이상의 비용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그 집행하는 부분 쓰는 걸 이제 시장을 조금 경쟁의 시장을 한번 바꿔서 그 비용 쓰면서 민팅 수익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이체그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계속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어디 있겠어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 최면 아닌 최면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NFT IP 시장에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기존 IP 시장에서는 붙어도 답이 없다. 근데 NFT IP 시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IP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홀더들은 열광을 하고 거기에 되게 만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장은 한번 우리가 비벼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물에 그죠? 소금을 더 던지든 물을 더 붓든 티도 안 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스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작업을 더 이상 이제 그거는 뭐 물론 기존에 하던 활동들이 있어 하더라도 한 명의 단단한 편을 만들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확산화를 시키는 좀 싸움의 기술을 달리해야 될 때가 아니겠냐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밸류를 창출을 하려 그러면 저희는 이 IP를 못 주거든요. 2차 창작을 허용을 못 해요. 기업의 대표 IP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 IP를 통해서 2차 창작이 벌어지는 게 웹3의 영역이었다면, 저희는 그냥 IR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인리얼 라이프 상에서의 실물 혜택과 좀 결합을 시켜보자. 그게 이제 뭔가 푸빌라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보고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그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우리 푸빌라가 또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게 계속 이제 뭔가 밸류를 더해가는 작업들을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익숙하지도 않은 영역이고요. 저도 뭐랄까 디지털 마케팅 하면서 그 경력만 쭉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웹 2.0 기반의 기획과 개발과 이런 것들은 저도 나름 이제 업계 선수였는데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그냥 척하면 척인데 이 영역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원군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기획은 철저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기술과 그리고 이제 운영, 특히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 영역에서 지원 가능한 파트너를 찾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국내 프로젝트 안에서 좀 서칭을 하다가 뭐 아시겠지만 메타퐁즈랑 MOU를 맺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메타퐁즈 MOU 맺는 게 제가 신세계에 입사한 지가 13년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사회생활하는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인데 한 9년 정도 됐어요. 근데 2주 만에 의사결정이 나서 MOU까지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이제 대표님이 해외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출장 가기 전에 2주 동안 제가 이제 실무자가 메타퐁즈랑 미팅하고 제가 메타퐁즈랑 미팅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임원분과 메타퐁즈를 미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 대표님께 보고 자료를 급하게 쳐가지고 대표님 출장 가시기 전에 들어가서 들이밀고 컨펌 받아가지고 MOU까지 보고에 일주일 대표님 복귀하신 다음에 MOU 초안 나온 걸로 다시 보고 들고 2주 만에 맺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식사의 신세계 역사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MOU 맺고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메타퐁즈를 뭐 선택한 이유는 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당시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탑 플레이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내부에 보고를 하고 이 MOU를 맺으려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기업과 너희들이 MOU 맺는 건데 그러면 얘 확실히 탑이에요. 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 뭐 시쳇말로 이빨이라도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 또 이두희 씨는 저희 이제 본부장님도 아시더라고요. 부사장님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네임드시다 보니 이제 그런 좀 네임드가 주는 뭔가 좀 안정감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머싸 쪽이랑 같이 이제 기술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케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판을 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세계관에 대한 그 세계관, 로드맵, 유틸리티, 작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첨언 하나 드리면 그 사전에 그 커뮤니티들 이제 외부 그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한번 리서치를 한번 돌려봤어요. 실제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PFP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때 이제 줬던 그 설문의 문항이 이제 첫 번째가 파운더, 두 번째가 하이, 세 번째가 로드맵과 유틸이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유저 관점에서는 많다 보니까 두 개를 묶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화까지 해서 이제 던졌을 때 50% 이상이 파운더가 나왔고요, 응답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로드맵, 유틸, 이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한 10% 정도 응답이 나왔던 게 작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약간 갈등을 했죠. IP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 작화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면 이게 애초에 생각하는 방향과 맞겠어?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미 이제 기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자 머릿속에서 그냥 애써 지우고 우리가 그렇게 끌고 다니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했습니다. 세계관을 설정을 할 땐 저게 뭐 사실 세계관이 되게 디테일하게 거창한 프로젝트는 없더라고요. 이제 약간 인트로 개념.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확장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붙이고 가지를 쳐나가야 되니까 인트로 개념의 분위기만 띄워주면 되는데 대신 이제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빌라가 이런 거죠. 인트로 개념이긴 하지만 향후에 메타버스 확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푸라노라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이 이제 뭔가 백화점 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셔너블한 패션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푸라노에 이제 다양한 패셔너블한 푸빌라들이
모여서 노는 정도의 공간이라는 설정 정도는 잡아뒀어요. 이제 그래야지 그 코어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잡아놨던 거고, 이제 로드맵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IP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 다 저희가 예전에 사실 푸빌라 IP 강화 위해서 해볼 만하게 아이디에이션 나왔던 것들, 자, 상무님께, 부서장님께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자 빈팅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다 재투자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도장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고 대신 이제 허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했어요. 예를 들어 푸빌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그죠? 뭔가 같이 나눈다. 그러면 그 피지빌리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지니뮤직이랑 이제 제가 전 팀에 있을 때 MOU 맺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푸빌라 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 나중에 딜레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보관들이 다 있었어요. 어디랑 어떻게 누구랑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피지빌리티들은 다 좀 검증된 상태에서 하나하나씩을 좀 다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측면에서는 레어리티가 아무래도 이제 뽑기발, 그죠? 이제 소위 말하는 리빌 전에 이제 뽑기에 대한, 그죠? 래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VIP 혜택을 집어넣을지 말지. VIP 혜택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VIP 고객분들의 이제 이 컴플레인션 블레임이 어마어마하게 또 후폭포로 돌아올 수 있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로 해서 좀 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픽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도 라운지도 퍼스트까지가 이제 최상위의 이제 미스티컬 레전더리에 깔고, 이제 멤버스 라운지까지 해서 이제 에픽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혜택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는 오픈을 했어요. 이건 극단적으로 출고 전략을 짜야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근데 난 영속성을 가지고 간다고 보고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 상황에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영업적인 부분이랑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내부, 그리고 또 그런 유틸 사용에 대한 판촉비 지급은 이제 각 지점 점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포를 또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또 도인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설계를 해가지고 유틸을 잡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카는 사실 NFT에 맞는 비주얼이 뭔지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메타콩즈랑 같이 하다 보니 그런 좀 3D스러운 요소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일단 3D스러운 그런 요소,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푸빌라 라인이 되게 뭔가 좀 고급지면서 럭셔리한 감은 있어요. 근데 NFTC는 20, 30대가 아무래도 메인일 거라서 그 라인이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얘를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좀 젊은 감각에 맞게 베리에이션을 하는 형태로 해서 푸빌라 라인을 하나 새로 딴 거예요. NFT에 맞게 새로 따고, 그리고 이제 3D로 이제 작업하는 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인형을 하나 주인공으로 만들든지, 이제 이게 결국 3D 렌더링 기반으로 다 나중에는 컨텐츠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그쪽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야 통해 가지고 3D로 좀 작업을 하는 소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선 기획까지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리고 제 실무자랑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법무와 이제 붙어야 되고, 격리, 자금, 이제 이쪽이 더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얘기가 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대신 이제 뭐랄까, 이분들도 각 담당자 분들이 거의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다들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의 비공식 테이프처럼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견도 주고, 이런 허들은 이렇게 긋고 있으면 좋겠어. 되게 좀 전향적으로 많이들 이제 좀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법무에서는 이제 규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이제 법무법인 2군데 태평양 광장 통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약관에 대한 부분 저희 약관 되게 장난 아닙니다. 일단 기업이 할 수 있는 이 면피호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이제 PF 프로젝트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 약관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름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계약 관련된 리스크도 해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다 보고 이제 경례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 가상 자산을 어쨌든 무형 자산으로 잡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거예요. 이제 고객들한테 혜택으로 나가야 될 거니까 충당금으로 잡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비용 처리에 대한 판촉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기준 잡고 자금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저희는 지금 노트북이 가상자산 관리용 노트북을 따로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틱한데 이제 뭐 하드올렛 이런 것도 안 쓰고요. 그리고 그 노트북에 자금들이 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라인 다 타고 나서 이제 그 노트북에 이제 예를 들어 클레이로 송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팀 물량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실무자가 가면 이제 자금팀 경례팀에서 참관인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결박을 하고 손가락 하나만 해줘요. 클릭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판은 다 짜졌습니다. 그래서 민팅 계획을 짭니다. 이제 당시에 민팅 계획을 짜는 당시에 시장 상황이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건 이제 화이트리스트나 보통 한 200클레이 정도 그리고 이제 퍼블릭 민팅은 한 250클레이 정도의 시장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잡을 때 클레이 시세가 이제 한 1,5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민팅에 대한 수익을 환산을 해보면 한 30억 이상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가 이 좀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세계가 대기업 타이틀을 들고 하니까 저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높게 받아야지. 근데 약간 소심해가지고 막 100 이렇게는 못 올리고 50씩만 올려가지고 이제 화리 때는 250클레이 그리고 이제 퍼블릭 때는 300클레이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장가로는 한 38만 원에 45만 원대 정도가 이제 이 가격대로 성립이 돼 있었고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좀 저희가 생각했던 플랜대로면 1년에서 길면 2년이면 이제 그냥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막말로 맨징이 되는 이제 그런 정도면 한번 충분히 한번 시장에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충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저희는 토탈이 한 38억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협업사랑 좀 쉐어율에 따라서 이제 나누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그래서 제 옆팀의 옆팀장이 전사의 판촉비를 관리하는 이제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데 판촉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야 푸빌라 민팅하고 나서 판촉비 모자라면 내가 메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오픈이나 이제 하이브를 집중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국내 프로젝트들이 뭐 짧게는 3에서 5일 전에 이제 금융나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뭐 길게는 1일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들용 쪽 해외 프로젝트들은 이제 한 1개월 전에는 다들 오픈을 해가지고 충분히 좀 교감하는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무리는 됐지만 좀 1개월 전에 오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5월 초에 바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기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오픈하면서 민팅 가격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오픈하고 나서. 왜냐하면 시장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를 저희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늦게 오픈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또 시장에서 되게 좀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못 받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대를 오픈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좋았습니다. 크미 분위기도 좋고 막 좀 이런 생생한 분위기들이 이제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오픈 카톡이 1,500명이 다 차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고난의 시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시장 빙하기가 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반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NFT 시장도 이제 당연히 따라가지고 빠지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클레이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기획할 때 1,500원이었던 클레이가 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오카방에서 이제 누군가가 1클레이를 500원짜리 동전에 합성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눈물이 났어요. 이제 그걸 보다가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5월 말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그 메타공즈가 이더리움으로 이제 이 체인을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그쪽 메콩 쪽에서는 우리도 이더리움으로 가자.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클레이튼에서는 진짜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이더리움 가면 또 때마침 그 당시에 현대차가 또 이더리움으로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다시 올려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이더로 그게 부담이 되니 이더로 바꾸면서 가격 선택을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할까? 왜 조직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윗분들을 이때 그동안 그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존경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리스펙트 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얘기를 하고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이제 결정을 해주십사. 저는 조금 가격 정책도 조정하고 필요하면 이더리움 체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인폼을 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 윗분들이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냥 저한테는 이제 이름 부르니까 용성아, 네가 이 프로젝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 파운드라며. 파운드가 왜? 그래서 네가 대기업이 들어와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파운드가 왜 중요하겠냐? 왜 파운드가 주는 신뢰가 중요한 거니까. 프로젝트 생명이 네가 네 입으로 신뢰라고 했는데 신뢰를 저버리면 되겠냐고. 그냥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러면서 그냥 온고임 갔어요. 이제 아예 그냥 더 이상 그 급락의 시작에서도 가자 해서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민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팅 당일도 진짜 왜냐면 이제 전날 원래 저희가 6월 10 금요일이었나 이제 전날 이틀에 걸쳐가지고 민팅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이제 경쟁 활이 민팅이 이제 9시 오픈이었는데 8시 반에 이제 메콩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오류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30분 전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상황에서 뭘 난리를 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걸 다 순차적으로 밀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쟁 활이만 그냥 다음 날로 놓쳤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다 이제 다들 진행 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낮에는 개인 활동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낮 시간으로 아예 앞으로 붙여가지고 그때 아마 3시인가로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이 커뮤니티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그냥 막말로 찬티들만 이제 있었는데 그때 온갖 불만이 나오는데 자 그거는 제가 꿋꿋이 이제 몸으로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그 임원분이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난리가 나고 끊자마자 부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거를 대응을 하다가 야 이게 진짜 이 열광이 광기로 바뀌는 게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커뮤니티의 무서움을 깨달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조금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것 떠나가지고 그달도 지금도 기억해요. 대폭락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던 커뮤니티에 시즌2 종료라고 이제 가장 많은 조회수로 올라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완판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완판이 잘 끝났고 딴 거보다 이게 크더라고요. 이제 하루에다 몰아서 했잖아요. 하루에다 1차, 2차, 3차를. 그러니까 오픈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눴으면 이 정도 거래량이 24시간 기준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몰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폭발해서 그냥 24시간 기준 오픈시 탑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홍보나 PR 요소로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뭐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민팅을 잘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사실 그게 그냥 저희끼리는 얘기했지만 이제 그 배를 그죠 이제 잘 띄운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고 이제 배가 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 항해를 지금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신에서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크립토 신에서의 하루는 그죠? 그게 1년 같다, 한 달 같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좀 대기업이라는 뭔가 이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데 대신 시간은 걸리지만 또 고객분들과 홀더분들과 약속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제 충실히 이해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느리지만 이제 로드맵에 이제 컴플릿 버튼은 하나씩 도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건전하고 결속력이 강한 그런 커뮤니티 문화라는 게 이게 커뮤니티를 바라봤을 때 뭐 이런 거 이제 애초 의도는 뭔가 이 팬을 모으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소위 말하는 컬준마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IP나 이 팬의 개념보다는 뭔가 투자 목적, 이제 인베스트먼트 목적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7이고 진짜 소위 말하는 찐팬은 한 3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들도 저희한테는 홀드고, 그죠? 인베스트먼트든 아니면 찐팬이든, 그죠? 어떤 분들도 다 홀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의도에 맞게 좀 리딩해 나갈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 이제 아직도 저는 건전한 커뮤니티가 뭔지 정의는 못했어요.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불건전한 커뮤니티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도 아직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좀 푸빌라가 뭔가 영상이 나오든 또 푸빌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놀든 그렇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찐팬으로 저는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의 뭐 의도기도 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오픈 드리지는 못하지만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대표님께 PT를 할 때 이제 왜 NFT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NFT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실제로 이 데모그래픽으로도 20, 30대가 거의 한 7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 백화점이 그토록 얻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MZ 세대들이고 그리고 그 NFT를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부촌에 살아요. 강남구, 서초구, 해운대구, 송파구 전통적인 부촌에 다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소비력을 갖춘 그리고 이제 이런 재력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세대들이다. 이제 그들이 결국은 백화점과 그죠? 이 기존 비즈니스와 되게 강하게 바인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뉴영 리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뉴영 리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신세계의 찐팬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점이 이제 NFT가 하나의 수단인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그들을 위한 멤버십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들을 끊임없이 이제 백화점의 경험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 저희가 그 팬텀 NFT 페스티벌을 그러면 되게 돈 많이 썼어요. 한 8억 정도 썼나 그때. 이런 오프라인 행사에 그 정도 비용을 쓴 적이 없어요 신세계가. 근데 그 비용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NFT 프로젝트를 했던 게 이제 그걸 이제 프레임으로 잡고 그런 이 NFT 씬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유저분들, 고객분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거고 그 향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대전에서의 뭐 콘서트라든가 그 외에 앞으로도 이제 벌어질 다양한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는 좀 비즈니스랑 끊임없이 바인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는 게 그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 시장 파이가 크진 않아요.
아마 여기도 이제 기업 종사자분들 계실 텐데, 좀 같이 들어와서 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프로젝트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고, 저희 나름의 보다 나은 또 조언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같이 좀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됐으면 좋겠고, 대신 화이트 리스트권은 좀 활이권은 좀 주십시오. 그거 그리고 제일 큰 허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아직 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객 관점에서 이제 이 칼커트 지갑을 개설하고, 그죠? 이제 거래소에서 또 이 클레이 사가지고 옮기고, 이 과정, 그 와중에 트래블룰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최초도 직업 개설하면서 48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어요. 그 허들을 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이 NFT가 대중화되려 그러면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이제 완화가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일단 카더라로 듣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도 좀 법제가 정비되는 이제 움직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이 결제에 대한 허들만 많이 낮춰지더라도,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기술적으로 허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기업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든 웹페이지든 온더미디어 쪽 채널들을 관리하는 쪽은 다 웹3.0 기반체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웹 3.0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약간 범용적인 API, 그리고 이제 그런 후속적인 이제 그 스포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웹 2.0 기업들도 쉽게 NFT를 접목을 하고 결제만 좀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들은 보여요. 고객은 이게 NFT인지 아닌지 알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이제 NFT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 같고, 대신 진짜 말 그대로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로드맵 그런 부분들이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대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는 부르야 NFT의 진심입니다.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수익 구조 다 이제 나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자화본을 이제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재무제표 뽑으면 적자 심해요. 근데 진짜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이걸 그냥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바라보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저희 진심과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사항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혹시 시간 괜찮나요? 오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이 푸빌라가 소비자를 넘어 여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김용성 미래영업전략팀장님의 귀한 경험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네트워킹 시간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팬덤에서도 NFT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한층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팬덤과 NFT, 원더풀에서 선미야 클럽으로입니다. 발표에 김동훈 핑거랩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거랩스 김동훈 대표입니다. 발표 주제를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더풀에서 선미야 클럽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측면으로 사실은 오늘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 왜 3.0 시대 IP는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되게 많이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겪었던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야 클럽은
제가 2월 20일쯤에 미팅을 했었고, 저희가 미팅하기 4일 전에 트래블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이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미팅하는 날 전장이 발발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불장의 마지막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장 때문에 저희도 이제 3초에 완판을 했고, 누적 거래 규모가 120억 정도 이제 서로 오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IP 유니버스 멤버십 커뮤니티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척도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IP를 주제로 저희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기업들 만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선미클럽의 A to Z는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좀 말씀드려보고자. 기존의 IP 산업을 좀 보면은 자본력 바탕으로 이제 결과물을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마블도 그렇고 대규모 자본들을 넣어서 IP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쏘고 좋아하면 팬이 되고 아니면 이제 말고 이런 상황이 되고, 소비 과정에서 이제 팬이 유입되면서 팬덤화되는, 그래서 산업으로 이어진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IP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가 파생되는 과정은 이제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로열티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고, 그거가 이제 수익화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미야 클럽의 선미도 마찬가지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아티스트고 팬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갑자기 이제 새로운 산업에다가 이식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선미님의 팬분들이 되게 여리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한 분 와 계신 분도 계시고, 홀더분들이 3분이나 와 계셔서 거짓말 못 하겠는데, 민팅 첫날에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장이 확 식었습니다. 아까 이제 포메라랑 마찬가지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민칭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블레임들을 했어요. 카톡방에서. 그게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선미가 여기 와서 이 남생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냐. 그러면서 대규모 이탈이 었습니다. 전날에.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나가셨고, 일부 이제 양쪽에 이제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또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초반에는 이제 선미님이 와가지고 저희 디스코드에서 뭔가 같이 챗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본인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이게 방향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와서 채팅을 했더니 팬덤 분이 갑자기 이제 트위터를 탈퇴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저기 가서. 팬덤이 갈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선미야 클럽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연예인들, 뭐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막 온갖 연예인들이 다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오셨었어요.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게 IP가 NFT로서 존재하는 IP랑 이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략을 그래서 빠르게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선미가 계속 선미랑 함께하는 무언가의 로드맵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사실 NFT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선미의 팬이냐? 이 사람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다른 전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관을 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미라는 모티브를 가진 캐릭터들의 비즈니스로 이제 치고 나가는 게 맞겠다. 원래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기업분들을 만나면 메타버스에서의 축이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지금 현재 산업에서의 축이 있고,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잘 믹싱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미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 팬덤들이 막, 특히나 해외 팬덤들이 혹시나 우리 BTS도 할까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 NFT 쓰레기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굳이 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시지만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미님은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가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4월쯤에는 이제 뭐 저 가시나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이런 참여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후에는 저희가 IP로 조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관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개를 해서 저희의 오그라드는 세계관들이 있는데, 저희 선미학 클럽은 단순하게 이제 지금도 연예인 프로젝트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얘네를 이제 IP적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이제 빌드업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행성에 만 명의 미아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한 명의 미아가 이제 문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음악과 유흥이 금지된 도시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본인의 캐릭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미의 캐릭터 셋만 활용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는가의 정도에,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캐릭터대로 여러 가지 음악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하다가 잡혔다 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래서 잡혀서 도와주세요를 외치다가 어느 날 이제 간절한 외침에 나머지 미아들이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들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들 모든 행성에 문들이 하나씩 있었고, 여기에서 이 전이가 시작된다. 이 정도의 이제 스토리들을 깔아놓고 이유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은 거고, 지금은 저는 한 6개월 후쯤이면 굉장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실 분위기가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하이브도 이제 곡 공표를 어젠가 하셨던 것 같고, 광야도 올라오고, 연예인들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이게 좀 많이 양지화되어야 선미도 이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조금 일렀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선미는 그래서 저희 이제 세계관을 듣고 곡을 이제 만들어줬어요. 곡을 만들어줘서 지금 이제 국내랑 해외랑 요것들을 발매를 했고, 거기에 선미에 좀 오리엔티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OST는 저 영국의 밴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학 클럽이라는 세계관이 있고, 요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의 그림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앞단의 스토리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아 홀더들한테 이렇게 문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3가지 차원의 문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문을 태우시면 새로운 이제 미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NFT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많은 대화들과 생산적인 무언가들이 흐르지만, 저희가 요즘에 기업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기업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프 접점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명확한 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이 언제 올라요? 이게 돈 내기밖에 할 게 없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테카, 그다음에 언더시티, 아우노 이런 행성들을 좀 규명을 해놓고, 요것들을 커뮤니티를 이제 쪼개서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카는 주로 이제 기계 도시의 컨셉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성적이고 명철한 사고들을 통한 알파반 같은 운영, 주로 투자 관련한 얘기들을 오가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언더시티도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이 저희 쪽에 있는데, 지상이 좀 이제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지하에 사는 이제 마법사의 물 위에 떨어진 미아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아이어 사람들이 이제 문화 컬처를 나누는 공간. 그리고 아우노는 무법. 아까 나가서 사람들끼리 미덕하고 만나고, 이런 이제 3가지 카테고리를 쪼개고, 이것들을 활동들을 장려하면서 저희가 보상하는 이런 이제 단계들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저희가 모든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거를 끌고 나간다는 게 좀 이제 업해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웹3라는 이름 아래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도 같이 만들고, 뭔가 문화도 같이 만들어가고, 방향도 같이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스템들을 계속 도입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행성의 미아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보상을 드리는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홀더분들이 무언가의 채널 이제 함께하는 활동들을 만들고 거기에 보상하고, 이런 형태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커뮤니티 IP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인
기존에 IP가 만들어져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형태라기보다는 커뮤니티가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같이 뭔가 IP를 키우는 형태의 접근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이제 재단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만들고 얘네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서 팬덤을 더 키우게 되고 이제 여기 팬덤이었던 사람들은 같이 이제 이 구조에 편승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적인 한쪽에 메리트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마일 미아 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스마일페이가 우리는 IP가 없는데 NFT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깊게 가기에는 조금 레슨 라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형태의 요청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 미아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죠 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빌라랑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스마일 미아 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유틸리티나 제공되는 활동들이 다 스마일 페이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IP는 IP대로 저희가 G마켓이나 여러 가지 곳들을 알려서 이제 미아의 활용도를 좀 넓히게 됐고,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스마일페이를 쓰게 되는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계속 유틸리티나 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스마일페이로 제공되니까 사실 저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쓰면 더 싸게 살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논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마일 클럽도, 그러니까 스마일페이도, 그래서 스마일페이의 단독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스마일미아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그럼 스마일페이를 계속 지지하면서 IP를 같이 살려가시죠 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랑은 이제 와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씬에서 이 IP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미 유저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확장이 더 쉬워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말씀 주셨던 MZ세대의 젊은 크립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마트로 와서 와인을 한번 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이랑은 이제 카드를 발행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절찬리 세일 중에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예. 이제 막 한두 분 수령하기 시작한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도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고생과 고민, 그다음에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레벨에서 빨리 진입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진 플레이어들도 있고, 조금 정부가 이제 선을 한번 그어주길 바라는 이제 플레이어들도 있으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막 참여하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곳들과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좀 레슨 라운드를 겪길 원하는 그런 플레이어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카드도 저희가 미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CF 모델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 자료가 많았는데 어떻게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말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포커스 카페인이라는 제품의 그 선미야를 모델로 써가지고 손흥민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포티비랑 뭐 TVN, JTBC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삼청동에는 이제 이마트 24 블랙이라는 팝업 스토어에 이제 직접 들어갈 예정이고, IP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역자를 드렸어요. 이게 그냥 우리만 사실 이제 데리고 가면은 오프 입장에서 좀 재미가 없어질 테니까 좀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몇 개 프로젝트, 후빌라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이제 들어가서 NFT를 좀 다른 사람, 일반 대중한테 알리는 그런 장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에는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가지고 IP들을 굴려하고 있어요. 기존에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이런 것들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웹3 시장 안에서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나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가는 접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개들이 유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로콘, 뭐 열혈강호, 블리공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랑 이제 이런 콜라보레이션들을 하면서 실제로 뭐 저런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저게 하나
발행된 이제 흑풍회 미아였는데요. 그쪽 세계관에 들어간 저희가 10,000개의 행성을 통해서 문을 타고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아가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혈강호가 이후에 외전 스토리를 만드실 때 이제 저희 미아를 캐릭터로 쓴다. 뭐 이런 식의 협의들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메타버스 기업이나 에서도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게임도 그렇지만 뭐 상품군도 그렇고 B2B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이 미아의 활동들을 늘려나가자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NFT 씬이 커지면은 이런 IP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진 IP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NFT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한 바퀴가 굴러갈 수 있다 하는 이제 전제하에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러나 IP 사업은 호흡이 깁니다. 제 캐치 티니핑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마트 갔더니 막 진짜 덮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년 반 된 IP더라고요. 저희가 IP에만 모든 거를 집중해가지고 빌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웹3를 대표하는 IP로서 저희가 이제 다른 씬과 산업에 좀 이제 진출을 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올바른 접근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성의 팬덤보다는 팬덤을 빌딩하는 형태의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사업과 IP가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가려면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개월, 7개월 차인 것 같아요. 선미아 클럽.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NFT 프로젝트에서 NFT 프로젝트가 목적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산업으로 가기 위한 매개 수단이면 모를까, 여기에서 이거에서 번 돈으로 이거를 뭔가 초반에 잘 민팅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 예산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좋은 것 같이 가다가 페이드아웃 되는 그림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이게 NFT 프로젝트가 꼴이면 안 되고, 그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빌드업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빌라도 되게 이제 반가운 프로젝트고,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 산업에서 어떠한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가기 위해서 NFT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걸 어떤 속성의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아를 IP로 잘 키워보자 하는 하나의 이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핑거랩스는 지금 이제 57명이고, 자회사로 B2B로 이제 런치 패딩 역할을 해드리는 회사까지 하면, 이제 인원들까지 하면 거의 80명이 NFT 프로젝트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네시스 이제 그 선미아 클럽을 만들어서 세계관과 IP를 녹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미팅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력 측면에서 다른 이제 기업들을 도와서,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커져야 이게 결국엔 도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간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NFT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단순하게 저희는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아를 활용하는 방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제 딜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드릴 게 있으면 받을 게 있다 라는 형태로 IP들을 좀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이나 광고 모델이나 나아가서는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까지 가게끔 이제 미아를 빌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축으로는 저희가 선미아 클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그 MOU 2주 걸리셨는데 저희도 메타콩즈랑 같이 미팅을 초반에 했었고, 저희가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30분 전에 말씀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미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사실 기술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좀 무리하기가 싫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일 만에 막 미팅을 분야게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템플릿하고 규격화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 근데 이거를 그냥 누구나 다 만들어주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성이 명확하고 건강한 프로젝트로 가시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런치 패딩을 해보자, 약간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런치 패딩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엑스클루시브라는 그 2차 거래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클레이튼이랑 이더리움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지난달 31일에서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런칭해서 하고 있고요. 몇몇 대기업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쪽을 통해서 런치패딩으로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페이버렛이라는 저희 자체 지갑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미아클럽도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IP가 하나 있지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파워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산업에서도 충분히 쓰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아클럽 NFT로 다른 어디에 유통 채널이든 외부에 가서 할인받고 이런 신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NFT를 가지고 바코드 연동해가지고 결제까지는 아직 법적으로 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인증하고 할인받고 요런 기술까지는 지금 한창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기술적으로 해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저희 홀더 파티에서도 저희 이제 홀더 인증을 저희 월렛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시키고 했는데, 단순히 이게 이제 인증의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A라는 프로젝트가 뜨면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본인 NFT를 가지고 이제 인프라로서 이제 그림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돌에는 이제 퍼렐 윌리엄스가 있고, 비에어시는 에미넴 스노프도그 있고, 그래서 선미아클럽은 이 정도 백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은 많은 거를 개편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연예인 프로젝트 치고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인식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애니큐브? 큐브엔터에서도 이제 조만간 프로젝트가 아티스트 말고 다른 형태로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 아니면 개인들,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던 캐릭터 IP들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P적으로 접근할 때 그냥 기존에 저는 디즈니랑 BOIC가 지금 앱3에서 붙는다면 디즈니가 이길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세상에서의 다른 전개 과정이 좀 있을 테고, 그래서 그냥 IP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IP를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래서 사실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팬들의 애정어린 마음에서 시작해 이제는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이 NFT. NFT가 확장해 나갈 무궁무진한 분야들이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 나눠주신 김동훈 핑거랩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디센터 NFT 세미나의 세션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웹 3.0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견을 주신 여러 참가자분들과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센터 역시 탈중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미디어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NF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